안녕하세요. 저 소개받은 소스랩의 김대현이라고 하고요. 어렵게 연말에 바쁘신데 시간 내줘서 와주셨는데 최대한 좀 인포메이티브한 내용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제가 명함도 받아보고 참석자분들을 뵈니까 사실은 저희 회사보다도 더 업력이 오래된 회사들이 거의 전부시고 더 회사하고 잘하고 계시고 다 대부분 선배 기업이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아직 사실 이제 서비스한 지 한 4년 된 스타트업이고 좀 활발하게 열심히 애초부터 좀 아시아 시장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좀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IT 소프트웨어 영역에 이제 속해 있는데 저희는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흔히들 말하는 소프트웨어 에즈 서비스 영역이 이제 SaaS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좀 주로 이제 저희도 이제 아시아 시장을 전체적으로 타겟팅하고 있는데 좀 저희가 뭐 매출이 일어나고 고객이 돌아가는 지역은 현재 이제 한국, 일본, 대만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좀 대만에 많은 분들이 종종 여쭤보시더라고요. 왜 대만에 갔고 대만에 가서 뭐가 메리트가 있고 거기서 뭐가 어려웠는지.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나게 뾰족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점점 이유를 좀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 내용 이전에 저희가 어떤 회사도 어떤 걸 하는지 백그라운드가 좀 있어야 이게 좀 이해가 더 되실 것 같아서 또 각자 하시는 부분들이나 서비스나 아니면 솔루션이 다 다르기 때문에 참고하셔가지고 저 회사는 저렇게 했구나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 이름은 토스트랩인데 그리고 발표 중간에라도 어차피 이렇게 속으로니까 편하게 질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서비스 이름은 잔디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저희 최근에 좀 재밌었던 에피소드는 뭐 한국마케팅협회에서 되게 많은 분들을 모셔놓고 발표를 하러 갔는데 이제 거기 이제 발표자 이런 게 사전에 공유가 되잖아요. 근데 좀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잔디라는 서비스 발표한다고 하니까 이제 뭐 실제 골프장에 깔려있는 뭐 그런 잔디 사업을 하는 줄 아시는 분들도 있고 또 회사 이름이 토스랩이다 보니까 우리 그 비바리퍼블리카라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송금 서비스 토스랑 또 헷갈리셔가지고 뭐지 그런 거를 기대하고 오셨던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서비스 이름이 잔디고 회사 이름은 토스랩입니다. 왜 잔디냐 이런 것도 좀 많이 물어보시는데 좀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커뮤니케이션 기반의 플랫폼을 좀 지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걸 떠올려 봤을 때도 어떤 하이어라키 속에서 또는 딱딱한 분위기 속에서 진짜 소통이라든지 협업이 일어나기 어렵다. 실제 사람들이 잔디밭 위에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소통하는 어떤 그런 걸 좀 형성하는 것도 있고요. 또 플랫폼이라는 의미에서 봤을 때는 잔디가 하나의 그냥 백그라운드가 되는 거죠. 그 위에서 뭐 나무도 자라고 꽃도 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졌고요. 되게 현실적인 이유로는 뭐 도메인 2글자짜리 찾고 있었는데 진짜 없더라고요. 이것도 한 200만 원인가 주고 사왔던 기억이 있어요. 한 5년 전에. 그래서 잔디라고 명명을 해서 하고 있고 도대체 이걸 왜 하냐. 사실 요즘에는 되게 좀 감사하게도 콜라보레이션 툴이라든지 협업 툴이라는 단어가 특히나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그렇게 많이 낯설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막 일반 회사들 뭐 제조업 아니면 F&B, 유통회사 이런 회사들도 요즘에는 협업 툴이라는 용어를 쓰세요.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아서 그냥 뭐 구구절절 설명해봐야지 복잡해지니까 저희 업무용 카톡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작하게 된 계기는 아시아 지역 다 돌아다녀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국은 업무 영역에서조차 카톡 엄청 쓰고 있고 뭐 대만, 일본 라인 엄청 쓰고 있고 필리핀 가시면 뭐 바이버 엄청 쓰고 있고 베트남 가면 자로 엄청 쓰고 있고 뭐 말레이시아, UAE 이런 데 가면 왓츠앱 엄청 쓰고 있잖아요. 근데 과연 10년 뒤에도 대표님 회사에 카톡으로 일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되게 자유로우신 분들은 없더라고요. 근데 왜 그럴까? 왜 사용할까? 또는 왜 10년 뒤에도 쓸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왜 껄끄러울까를 떠올려 보니까 사실 왜 사용할까는 너무 자명하죠. 모두가 들어와 있어서 굉장히 액세스하기가 편하고 두 번째는 실시간성을 되게 담보하잖아요. 카톡으로 보내면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쓰시는 것 같고 근데 왜 껄끄러울까라고 보면은 뭐 관리자 측면에서는 당연히 이제 자료의 유출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입사자, 퇴사자에 대한 관리가 안 되고 히스토리 전달이 안 되고 메시지는 잘 해결이 되지만 파일이라든지 여타 다른 협업 측면에 대한 기능들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냥 인플로이 입장에서도 공과사가 구분이 안 되면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크게 세 가지
업무적으로 대화를 하는데 그냥 하나의 단톡방에서 막 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떨 땐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가 이게 자료가 잘 쌓이지도 않고 중구난방이잖아. 이런 게 있고 특히나 이제 파일 부분이라든지 어떤 좀 고정적으로 우리가 보관해야 되는 정보에 있어서는 휘발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좀 회사 입장에서 업무가 좀 자산화가 돼야겠더라 라는 부분이 있고 뭐 관리자도 그렇고 특히나 인플로이들도 그렇고 이게 막 그 온라인 영역이라 그래서 본과 사가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많이 괴로운 부분이 있는 거죠. 뭐 보내는 사람도 어떤 의견을 발제하는 사람도 사실 뭐 이메일이나 이런 거 보내놓으면 상관이 없는데 금요일 저녁에 카톡 보내기가 되게 부담스러운 거죠. 또 받는 사람들도 카톡을 안 볼 수가 없어요. 내가 휴가 가거나 뭐해도 내가 휴가 중이라든지 이런 표시도 뭐 전혀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여직원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 고객분들 만나고 뭐 프로필 사진이라든지 상태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노출하기 부담스러워요. 회사 동료들한테. 막 그렇게 1대1로 말들을 거나 봐요. 막, 좋은데 왔다 갔나 뭐 이렇게. 남자친구 잘생겼는데 되게 정확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니즈들이, 확실히 이게 구분이 돼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저희는 좀 빨리 했던 것 같아요. 근데 2012년 말 13년에 미국의 슬랙이라는 게 그때 나온 걸 저희가 봤어요. 그랬더니, 물론 좀 개발자 위주의 어떤 처음에 컨셉을 많이 들고 나오긴 했는데, 이게 범용적으로 되게 필요하겠구나.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에도. 그래서 그런 데서 좀 착안을 했었던 것 같고요. 과연 그럼 뭐 슬랙을 그냥 쓰면 되지 않아? 이런 거에 있어서는 되게 현지화가 정말 필요하겠다. 그리고 뭐 그런 거죠. 우리가 구글이 있어도 네이버 쓰고 있고, 뭐 이런 거를 비추어 봤을 때 아시아 시장에 대한 이해도는 우리가 훨씬 높고, 이거를 좀 잘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잔디라는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계속 잔디 했는데 잔디는 뭐냐라고 하면은 그냥 사용성 그리고 이지 투 억세스 그리고 실시간성을 담보하는 사람들이 왜 카톡과 라인과 와이버와 잘로를 썼을까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가져오면서 그 외에 좀 회사 입장에서 좀 부족했던 부분 자료를 저장한다든지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 과거의 이력들 업무의 주제별로 조직별로 그것들을 인수인계를 굉장히 쉽게 해줄 수 있고 관리자 측면에서 이것들을 통제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쉬운 UI로 녹이자라는 게 이제 잔디의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실제 잔디를 되게 간편해 보여요. 보시면은 뭐 모바일 버전으로 보면 특히나 뭐 카톡을 써보신 분들은 무조건 쓸 수 있게 하자가 저희 컨셉이어서 요즘에는 50대, 60대, 70대 뭐 회장님들도 카톡은 어떻게든 쓰시더라고요. 근데 결국 그분들이 안 쓰면은 B2B에서 승부하기 힘들겠다. 그분들이 그냥 쓸 수 있게끔 무조건 만들고 대신에 심플하게 이런 기능들을 좀 녹여보자. 그래서 뜯어보면 사실 회사 입장에서 필요한 카톡이랑 차이가 뭔데 라는 거는 이제 여기서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단톡방에서 모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주제 기반이나 조직 기반으로 얘기를 하게 되고 그냥 검색어 기반으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다 파일 제목을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럼 그냥 파일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만으로도 바로바로 3초 안에 찾을 수 있어야 되고 문서가 좀 관리가 돼야 되고 저장도 돼야 되고 그리고 좀 조직이 큰 데들은 어떤 조직도에 대한 니즈라든지 화상회의 좀 리모트 요즘 워크 많이 하시기 때문에 화상회의도 좀 빌트인 되어 있으면 좋겠고 또 복잡하지 않게 내가 누군가한테 뭘 업무 요청을 했으면 그 사람이 그 업무를 완료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그 업무를 받은 사람도 내가 오늘 퇴근 시간 이전에 처리해야 되는 목록이 뭔지 이런 것들은 좀 간단하게 볼 수 있게 해주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빌트인이 되어 있어요. 컨셉은 슬랙이라는 툴을 써보신 분도 있고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이제 개발자 분들이 잘 쓰실 수 있도록 인티그레이션을 굉장히 킬러 피처로 많이 다른 툴들을 다 연동해서 커맨드 리스트 기반으로 많이 인터페이스를 가져가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좀 아시아의 시장 니즈를 종합해 보니까 실리콘밸리는 평균적으로 한 17개 정도 사스를 한 회사가 쓰고 있어요, 벌써.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슬랙이라는 툴들이 들어가기 굉장히 좋았던 거죠. 그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하나의 장소에서 좀 모여주니까. 저희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계속 유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나보면 우리나라나 아시아 쪽은 아직 연동해서 같이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구글 드라이브, 그 다음에 뭐 드랍박스, 그 다음에 뭐 별로 없어요. 요즘 조금씩 늘어나고 있긴 한데. 그리고 협업에 관련된 것들은 마치 우리 네이버의 첫 화면처럼 좀 빌트인 된 거를 더 선호하세요. 막 이렇게 다 다른 거를 갖다가 연결하거나 좀 복잡하고 좀 웬만하면 좀 쉽게 빌트인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도 협업에 관련된 필수적인 것들을 좀 빌트인을 하고 대신에 뭐 슬랙과 동일한 수준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개발에 역량이 있으신 분들은 마음껏 연동해서 뭐 번역기도 갖다 붙여 쓰고 아니면 우리 회사에서 쓰고 있는
전자결제라든지 이런 것도 갖다가 붙여서 전자결제 누가 신청하면 알람을 받아보고 이런 형태로 서비스를 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프로덕트 마켓핏은 어느 정도 좀 찾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래도 돈을 내고 사람들이 이걸 쓸 수 있어야 되는 게 판단 근거인 것 같아요. 이제는 돈을 내고 쓰는 저희 회사 수가 이제 한 1000개 정도 사가 이제 넘어가고 있고, 이제 무료 버전까지 합치면 한 3600개 사 정도 지금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좀 내년부터는 이제 스케일업을 해야겠다. 근데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던 대만이랑 일본이라는 사업지, 그리고 그 외에 동남아시아도 저희가 타겟팅 하는 거를 조금 이따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두부절절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한 1분 조금 넘게 한번 보시면은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PC 버전도 있는데 모바일 버전도 보시면 하나의 단톡방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개로 나눠져서 들어가는 구조고, 메시지 오면 그냥 똑같이 카톡처럼 쓰시면 돼요. 파일도 공유하고 찾아볼 때 훨씬 파워풀하게 여러 가지 스마트 센서를 붙이고 있고, 파일에 대한 입력 관리도 여기서 1페이지 바뀌었다, 2페이지 바뀌었다가 별도로 문제되고 저장이 되고, 저희가 자체 스토리지가 있어서, 이게 넘어가네요. 자체 스토리지가 있어가지고, 보관에 대한 부담도 좀 많이 감당을 시켜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파일 같은 거를 팝업을 하시다가 이 안에만 공유해 놔도 영국이 공유를 해드릴 텐데, 특정하게 관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슬라이드에서 별도로 폴더기반으로 보관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연동이라든지 투구 관련해서 누군가 이 일을 잘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멘션 기능을 이용해서 하이라이트를 할 수 있지만, 투구 한다고 해보는 거죠. 시간이라든지 간편하게 그냥 지정하는 거. 셀러라든지 지나처럼 복잡한 관리보다는 심플하게 관리해주는 거죠. 뉴스도 받아볼 수 있고, 전자결제라든지 우리 회사의 그때그때 매출, 사장님들 골프장 가셔서도 바로 실시간으로 매출 조회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드릴 때 PC 버전, 모바일 버전, 이게 저희의 서비스예요. 이게 이제 한국어, 지금 영어, 일본어, 중국어, 관체, 번체, 베트남어까지 현재 지원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것도 로컬라이제이션의 MS라든지 슬랙 이런 제품이랑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아 로컬 언어를 요거를 빠르고 정확하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오늘 좀 대만 내용 하이라이트 내용이 대만 지사 사진 가져왔는데, 저희는 전체적인 인력은 35명, 지금 이제 36명 정도 돼요. 채용 조금씩 진행하고 있는데, 해외에 한 6분 정도 있고, 대만에 이제 정직원은 3분인데, 나머지 분들은 좀 인턴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하고 있고, 좀 제가 갖고 있는 원칙 중에 하나는, 무조건 현지인으로 해요. 네. 약간, 우리나라에서 누군가 이렇게 파견가에서 할 수 있는 거에 대해 굉장히 상당한 좀 제약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예전에 첫 직장에서 저도 그 한국 스마트카드 LG CNS 쪽에 있었는데, 거기서 해외 사업을 담당을 했었어요. 뉴질랜드랑 콜롬비아 교통카드 제가 계약서 찍었는데, 그때 많이 느꼈어요. 이게 진짜 현지화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들의 컬처나 세일즈 마케팅 방법론을 이해하는데, 제가 그냥 거기서 한 15년 이상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현지 인력들이랑 잘 합을 맞춰서 굉장히 현지 인력들 위주로 저희는 무조건 팀을 꾸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매출 붙인 지는 이제 2년 정도 됐어요. 그전에는 좀 많이 터트린 개념이어서 좀 투자를 많이 받아서 회사를 키워왔던 모델입니다. 그래서 투자 정확히 한 128억 정도 저희가 지금까지는 받아가지고 이제 그걸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2년 전부터 이제 매출이 나오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손익분기로 다가가고 있는 그 정도의 사이즈 형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글로벌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리면, 제가 하고 있는 영역에 대한 얘기예요. 클라우드 중에서도 이제 사스 영역, 그리고 그 중에서도 콜라보레이션 툴, 협업에 대한 얘기인데, 되게 반가운 거는 한 2018년 초까지만 해도 그냥 클라우드에 대한 산업 보고서 이런 것들은 많이 있었는데, 사스 특히 콜라보레이션 툴만 따로 떼서 보고서가 최근에서야 이제
미국에서 리서치 기관들 마켓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소개해드리면 결국 그 엔터프라이즈 콜라보레이션 마켓이 현재 기준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 37조 원 정도 시장이 되고 그리고 2024년 되면 한 57조 원 정도 시장으로 갈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슬랙 같은 제품이 보면 전 세계 이제 미국 증시에 상장도 했고 어쨌든 가장 크게 잘 사스 영역에서 콜라보레이션 툴에서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줌이라든지 슬랙이 근데 슬랙이 작년 매출 한 4,500억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슬랙도 아직 전 세계 시장에 1% 채 못 먹은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은 엔터프라이즈 콜라보레이션 툴 시장이 굉장히 곽강받고 커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제가 되게 오래 고민 끝에 굉장히 쉽게 정리해본 저의 관점을 공유드리면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회사의 시스템이라는 걸 무엇을 중심으로 놓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재편됐던 것 같은데 우리가 예전에 익숙한 ERP는 회사에서 중요한 거는 회계 관리야. 그래서 회계 관리라는 걸 어떤 회사에 딱 중앙에 놓고 거기에 여타의 시스템, 결제라든지 이런 걸 붙이면서 ERP가 자리 잡던 시대가 꽤 한 십몇 년 됐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즈포스 같은 데가 밀고 가는 거는 고객 중심을 많이 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CRM이라는 툴을 회사의 중심 시스템으로 놓고 그거에 연계해서 뭐 ERP 요소 같은 것도 CRM을 중심으로 많이 붙이고 있는데 제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리고 요즘에 느끼는 트렌드는 회사에서 굉장히 효율성이라든지 스마트 디바이스들이 다양화되지면서 같은 공간에 꼭 없어도 되고 그 다음에 Bring Your Own Device 같은 정책들이 펼쳐지면서 회사에서 일괄적인 기기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떨어져서건 모여서건 협업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게 되고 이제는 회사에서 회사들별로 특색이 있겠지만 우리의 협업 툴을 중심으로 놓고 회사 시스템을 재편하는 곳들이 꽤 많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시장이 커지는 것 같아요. 마치 예전에 ERP 시장이 처음 들어왔을 때 커졌던 것처럼 이미 그런 건 성숙된 시장이고 그래서 굉장히 국제적으로도 이 시장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이건 전 세계적인 얘기고 우리가 타겟팅하는 좀 아시아의 거를 쪼개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그래프를 이제 색깔로 쪼개보면 이만큼이 이제 아시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보면 확실히 그 미국이라든지 유럽이 이미 돈이 되는 시장이에요. 네. 미국이라든지 유럽은 확실히 돈이 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미국에 가서 잘할 수만 있다면 미국에 가서 비즈니스 하는 게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도 아시아를 타겟팅했던 이유는 저희가 속했던 사스 특히 콜라보레이션 시장의 영역이 미국이나 유럽은 돈은 되지만 성장률, 세로축이 성장률이거든요. 성장률 측면에서는 이제는 S곡선을 그리는 거죠. 좀 더디게 성장될 수 있는 이미 마켓이 확실히 존재를 한다는 거는 누구나 이견이 없고 근데 이제 아시아라든지 메나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이제 점점 커지고 있는 시장인 게 전 세계적인 시각에서도 크게 틀리진 않더라. 그래서 우리는 결국 그 성장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성장의 기류를 잘 탈 수 있으면 아시아 시장에서 의미 있는 플레이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뭐 아시아 시장 경우만 따로 얘네들이 숫자로 뭐 기록해놓진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37조에서 57조로 가는 사이즈에서 한 40% 정도의 시장 규모가 지금 상태로는 좀 추산이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좀 대만 얘기니까 아시아 중에서도 저희가 왜 대만을 했냐. 저희가 대만에 진출한 거는 처음에 문을 두드렸던 거는 2016년이었어요. 그래서 벌써 3년이 됐는데 여기 해외에서 다 경험이 있으시고 하고 계시지만 생각보다 또는 아니면 예측했던 것만큼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부터 서비스가 2015년 5월에 나왔는데 처음부터 그냥 대만도 같이 하자라는 개념으로 이제 대만 시장에 갔었고 당연히 가서 처음 한 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현지에서 나와 같이 파트너가 돼줄 사람을 굉장히 많이 찾아다니는 작업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고 있는데 왜 대만에 갔냐? 네. 어쨌든 해외 진출할 때 현지에서 파트너하는데 시간을 많이 쏟으신 거잖아요. 네. 잔디와 같이 더 많은 시간을
드리는 사람도 제대로 못 찾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 뭐 어떤 전략이나 아니면 예전에 있었던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신 것들 뭐 이런 것도 조금만. 네, 사실 진짜 현실적으로 저는 좀 믿고 있는 게 그 스타트업 비슷한 건데 뭐 창업 멤버들 어떻게 구해요? 라는 질문도 되게 비슷한데 거의 창업 멤버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제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공고나 이런 거보다는 진짜 두 다리를 건너더라도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말 수소문을 하는 게 초기에는 저는 맞는 어프로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공식이 있어서 누군가를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뭐 창업 멤버나 회사의 파트너급 멤버분들 모시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너 와이프랑 어떤 순간에 결혼을 결심하게 돼서 약간 이런 질문이랑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사실 그게 딱 공식이 정해졌지는 않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게 사실 내 이 타이밍에 이 여자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결혼한 거고 이런 것처럼 비즈니스 파트너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네트워크를 했고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제가 알고 있던 저희 코파운더 중에 한 분의 대학교 친구가 대만 사람이었고 로이어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 통해서 좀 믿을 만한 사람을 수소문해가지고 저희는 셋업을 하게 됐고 아시아 얘기 그냥 같이 드리면 저희는 대만이라든지 동남아는 저희가 직접 이렇게 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팅해서 할 전략을 갖고 있고요. 사실 일본, 싱가포르, 홍콩은 저희가 직접 하는 거는 잘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무조건 파트너를 잘 잡아야 돼요. 파트너 회사를. 사실 되게 심플하게 생각해보면 그냥 저는 역지사지를 해봤거든요. 그냥 뭐 되게 죄송한 얘기지만 그분들한테는 뭐 필리핀 사람이 저한테 와서 우리가 되게 잘 만들었다 이 제품 당신네 회사에서 좀 써라 이러면 별로 신뢰가 잘 안 갈 것 같거든요. 근데 겉으로는 되게 예의 있지만 제가 봤을 때 홍콩, 싱가포르, 일본 여기는 우리가 가면 약간 그런 눈으로 봐요. 겉으로는 막 오셨어요 막 이렇게 하지만 자기들이 더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들은 진짜 그냥 일본 기업처럼 저희도 행동하는 게 맞겠다. 그냥 이게 한국 색깔 다 빼고 그냥 진짜 일본처럼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뭐 물론 삼성, LG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이런 중소기업이나 벤처나 이런 데들은 네, 그런 시각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 근데 감사하게도 대만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또 이런 데는 한국에 대한 또 리스펙트가 있어요. 또 IT에 대한 또 리스펙트가 있고 그래서 이런 데들은 저희가 직접 핸들링을 하는 게 당연히 뭐 수익력 측면에서라든지 그리고 경험 측면에서라든지 이런 게 훨씬 더 메이크 센스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왜 대만에 갔냐라는 게 사실 아까 비슷한 이유로 우연적인 게 많은데 그래도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서 알려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해봤는데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저는 왜 저희가 대만을 했나라는 게 좀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대만 시장을 보면 대만이라는 데가 그냥 우리나라의 다 절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냥 절반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이즈 측면에서 그 거시경제 측면에서 우리나라 이제 서울이랑 경기도 합치면 한 2천만 명 넘게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인구 이제 5,500만 명 되고 있고 한데 대만 딱 절반이거든요. 타이완은 네, 전체 인구 한 3천만 명 되고 그 다음에 타이페이랑 옆에 뉴 타이페이 시티랑 합쳐서 1,000만 명 가까이 살고 있어요. 딱 우리 수도권의 절반이에요. 그리고 이제 타이페이 시티 우리로 치면 서울만 한 650만 명에서 700만 명 살고 있고 그래서 그 스케일에 대한 상상을 하실 때 그냥 대부분이 우리나라의 딱 절반 되는구나라고 하면은 크게 그런 척도에 있어서 어긋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가만 들여다 보니까 얘네 산업 구조를 보면 뭐 말은 여기 이제 IT 서비스가 GDP의 5.4% 차지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IT 서비스조차도 대부분 제조예요. 제조, 하드웨어 중심. 그러니까 대만의 산업 구조 자체가 중국 공장의 2차 부품, 3차 부품들을 납품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정부 자체도 4차 산업혁명을 외칠 때 우리는 막 AI 이런 얘기를 한다면 여기는 IoT에 대한 얘기를 엄청 해요. 지금도.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IoT. 그러니까 제조, 본인들이 갖고 있던 제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스마트하게 연결시킬까에 대한 고민이 많고 그만큼 상당히 하드웨어 중심이나 제조 기반으로 좀 있어서 조금 유리했다고 느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앞서 있는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역량이 생각보다 떨어져요. 이유는 인력들은 되게 똑똑한데 대만이 그 경제 상황 자체가 그렇게 좋지가 않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나마 우리나라 이제 스타트업 업계도 활성화 시켜준 분들이 유학 갔다가 돌아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솔직히 처음에 이제 그뭐 소셜 커머스 나올 때부터 2010년 이럴 때부터 좀 활성화를 많이 시키셨고, 지금도 제 주변에 뭐 스타트업 대표들 보면은 다 유학 갔다 오신 분들 되게 많고 하거든요. 근데 대만은 좋은 인재들이 유학을 가서 안 돌아와요. 네. 비자가 해결되면 그냥 미국에 눌러앉거나, 비자가 해결 안 되면 중국으로 가요. 네. 왜냐면 거기가 훨씬 돈도 많이 주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쪽의 것들이 계속해서 좀 약간 떠있는, 그냥 그 뭐 화웨이나 중화통신 이런 데서 이끌고 있지, 실제 어떤 이런 소피스티케이티드한 어떤 섹터별로의 소프트웨어들이 딱히 눈에 띄는 게 없더라고요. 그만큼 좀 기회라고 저는 봤던 것 같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는 뭐 거의 이런 쪽에 집중되어 있어요. 국가에서 많이 미는 것도 이제 기계나 뭐 바이오나 방위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에너지나 그다음에 IoT 이런 쪽으로 많이 밀고 있어서, 이런 게 좀 저희한테는 소프트웨어가 미국의 어설픈 소프트웨어를 갖고 가면 엄청 깨지거든요. 네. 저도 최근에 뭐 실리콘밸리 이런 데 갔다 왔지만 엄청 깨지는데, 여기 약간 우리가 조금 그 흔히 말하는 뭐 에제일하게 조직을 꾸리고 린하게 움직이고 한번 런칭하고 좀 피드백 받아서 빨리 고치고 해도 조금 미국이나 이런 선진시장보다는 좀 너그러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좀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코스트 부분이에요. 아까 거시적인 어떤 인구라든지 교통 인프라, 뭐 GDP 뭐 이런 것들도 비슷하게 절반 사이즈로 가고 있지만, 실제로 비용이 굉장히 좀 효과적이었어요. 저희는 특히나 더 스타트업이고, 뭐 한국에서 쭉 사업을 해서 영업이익을 낸 다음에 이제 우리도 해외 사업 해볼까?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저희는 처음부터 아시아에서 자리 못 잡으면 안 돼 라는 생각을 갖고, 하지만 무모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해외 사업이라는 게 저희 같은 스타트업이 하기에 굉장히 사실 도전적인 과제긴 하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카톡도 동남아에 한 5천억 버리고 왔고요. 11번가도 태국에 한 3천억 버렸고, SK도 뭐 중국에 한 5천억 버렸고요. 이런 유수의 대기업들도 정말 돈을 많이 까먹는 게 해외 시장인데, 저희같이 아직 이익도 없고 투자받아서 하는 회사가 이 해외 사업을 하려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처음부터 굉장히 코스트가 높은 데를 가기에는 좀 두려웠어요. 근데 보니까 여기가 굉장히 저렴해요. 사무실을 꾸리는 비용도 싸고, 그리고 우리나라 연고대 정도 출신? 네, 연고대 정도 출신 되는 인력들이 월급 한 130에서 150만 원 주면 채용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뭐 일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인건비 측면에 굉장히 메리트도 있고, 개발자는 조금 더 높을 수는 있어요. 근데 상당히 비용적인 메리트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놀라운 거는 인력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문 서비스 비용은 우리나라보다 좀 많이 높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회계라든지 세무라든지 법무 서비스가 보편화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단가가 많이 낮아졌거든요. 기장을 맡긴다 이런 걸 해도 뭐 월에 2~30만 원이면 맡길 수 있고 한데, 우리나라보다도 더 비싸긴 해. 이런 것들은 한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뭐 한 우리나라에서 30만 원 줘야 되는데 여기서 한 50만 원 줘야 되고, 그래서 의외로 그런 전문 서비스 비용은 좀 높고, 일반적인 코스트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것들을 보고 갔었고, 비슷한 얘기인데,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대만이라는 아시아 시장을 보면 머릿수로 보면 중국이 짱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지불용이로 보면 일본이 짱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아시아 시장을 생각할 때는 처음에 그냥 막연하게 중국이랑 일본이 굉장히 크게 시장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대만이 만약에 이제 일본이나 중국을 타겟팅 하신다면은 대만 사업이 꽤 좋은 테스트 매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쩔 수 없이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는 중국인들이고요. 그래서 특히 저희 같은 서비스들은 그 사람들이 쓰는 행태라든지 피드백이라든지 이런 게 중국 시장을 가늠하기에 꽤 좋았고, 그리고 우리나라만큼 30년 넘게 여기도 일본의 식민지였거든요. 근데 일본을 되게 좋아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은 뭐 조금 다른 건, 우리는 육군이 지배를 했고 여기는 해군이 지배를 했는데, 그 일본 해군이 되게 나이스했나 봐요. 되게 고마워요. 자기네들 인프라도 깔아주고 뭐 우리한테 일자리도 주고, 이래서 일본에 되게 친화적인 문화를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좀 성공되는 컨텐츠나 아니면 막 이런 아기자기한 소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일본의 것들을 많이 차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라든지 중국에 뭐 이런 하드웨어 이런 건 모르겠는데,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서비스적인 것들을 일본이라든지 중국에 대한 시장을 가늠해 보기에는 상당히 이제 비용 효과적인 시장이다. 그래서 저희도 대만을 발판 삼아서 일본에 진출을 했고, 일본에 갈 때 대만의 경험이 없었으면은
뭐 조금 더 서비스적으로나 어프로치에서 좀 더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본에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오래 했는데 올해 일본에서도 조금씩 이제 좀 터지고 있어서 대만이 큰 그런 역할을 했다. 단순히 대만 사업의 어떤 규모보다도 네, 사업 규모가 이제 한국보다 절반이니까 엄청 크진 않거든요, 절대적으로. 그런 부분에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처음에 저도 되게 무시했는데 한류회가 있어요. 그래서 대만 가면 누군지 아세요? 아, 대단하신 분이셨네요. 네. 쯔위가 이제 우리나라 걸그룹인데 대만 출신이에요. 그래서 가면은 이제 20대는 쯔위, 뒤에는 뭐 쉬우니까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30대는 거의 송혜교 되게 엄청 좋아하고, 40대 초반까지도 좋아하고, 이제 40대 초반 넘어가면 이제 이영이에요. 그래서 대만도 다 알아요. 이 세 명은 뭐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한류가 굉장히 확실히 존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코리안 프로덕에 있어서 처음에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봐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사실 문화적인 게 되게 무시를 못 하더라고요. 저희가 일본 사업도 아까 하고 있다고 간단히 언급을 드렸는데, 벤처끼리 만나거나 중소기업끼리 만나서 일을 진행하는 건 아직도 큰 무리는 없잖아요. 근데 최근에 11월 달에 이제 일본에서 일본 대기업들과 스타트업들을 매칭해주는 이제 큰 행사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글로벌도 한번 포함을 해서 글로벌 스타트업들도 일본의 대기업이랑 매칭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런 정치적인 이유로 대기업은 아직 한국 기업이랑 일하는 거에 있어서 좀 눈치를 봐요. 그래서 미팅도 훨씬 더 안 잡히고 하는 게 저는 피부로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위기라는 게 저도 처음에 되게 뭐 비즈니스 하는데 그런 게 있어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무시할 수 없는 게 있고 그런 기반이 있는 시장이라는 거는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메리트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만 사업 그럼 너네 어떻게 하고 있어? 라고 보면 아까 보여드린 저희 서비스가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먹으시면 그냥 PC의 홈페이지, 앱스토어라든지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로드 하셔서 바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무료인데, 무료 빼고 돈을 내고 쓰는 기업들만 이제 대만에서 이제 100개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대만에서 이제 작은 기업, 큰 기업이 섞여 있긴 한데, 100개 기업이 좀 넘어가고 있는데, 2016년에 이제 처음에 문을 두드려서 뭐 초반에 6개월은 사람 찾고 뭐 세팅하고 2016년 뭐 거의 2017년 돼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비즈니스가 돌아갔겠죠. 이제 2017년 말에 보면 그 안에 뭐 홍보를 하고 무료 뭘 하고 뭐 세미나를 하고 막 이런 것들을 다 건너뛰어서 한 그래도 꽤 분기별로 보면은 의미 있게 고객 숫자들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아까 제가 정직원 3명 있다고 했잖아요. 그 3명 거는 충분히 뭐 인건비라든지 익스펜스 하고 대만은 자체적으로 그냥 굴러갈 수 있는 이제 상황은 좀 되는 것 같고, 하지만 뭐 그렇다고 또 공격적으로 뭐 투자를 했을 때 대만이 이렇게 막 투자하면 막 올라오는 시장이냐라고 하면 저는 그 면에서는 좀 퀘스천 마크는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이렇게 빨리빨리 반응하는 시장은 동남아에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B2C 제품이 아닌 이상에는 아니면 막 컨텐츠라든지 이런 거 아닌 이상에는. 그래서 저희도 B2B고 소프트웨어고 이런 시장은 좀 어떻게 하면 이게 제이커브가 아니라 이제 리니어한 성장을 가는데 이 리니어한 기울기를 좀 더 빨리 높게 만들 수 있을까? 좀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쭉 쌓아놓고 있는 거는 대만에서도 유저층이 생기고 있고 이제 돈을 내고 쓰는 기업 숫자가 100개가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연마다 보면 한 2배 정도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2019년도.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저희도 대만에 더 드라이브를 하려고 하고 인력도 좀 보강을 해볼까? 그러니까 뭐 대만 시장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이제 뭐 BEP 나는 시점에 또 인력 한 명 출자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저희는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만에서 아직 뭐 엄청난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하면 서구에 약간 언급을 드렸는데 저는 이거 말씀드릴게요.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비율을 아까 네이버 구글을 드렸잖아요. 가끔 제가 그런 질문을 들어요. 뭐 MS 제품도 있고 예전에 우리 뭐 브로베어도 있고 하는데 이거 그냥 뭐 메신저 아니에요? 장비라는 것도 이런데 이거는 사실 그거를 넘어서 협업툴이라는 시장이 생겼고 그 협업툴이라는 시장이 되면서 뭐 그런 외국의 더 좋은 정말 뭐 스탠포드, 하버드 나온 개발자 애들이 만든 툴 대비 이게 뭐 장점이 뭐냐라고 할 때
복잡하게 설명해도 잘 이해를 못 하셔요.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글에 얼마나 많은 엔지니어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네이버 쓰시잖아요. 그리고 동남아에 모모가 먼저 들어왔어요. 근데 동남아 봐봐요. 누가 울었어요. 다 그랩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 원인이 이제 한마디로 로컬라이제이션이거든요. 그래서 그랩 같은 경우도 스터디를 많이 하고 이제 직접 관계자도 만나왔을 때는 결국 동남아에서 필요로 한 캐시 매니지먼트를 해주고 그다음에 how to manage driver에 대한 HR적인 방법론이 있었고 사실 그런 로컬라이제이션 측면들이 결국 우버를 밀어내고 그랩이 동남아에서 먹을 수 있는 요소였다라는 게 그냥 키포인트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저희는 로컬라이제이션을 한 4가지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 대만 사업도 마찬가지고 아시아 사업도 마찬가지고 기능적인 측면에서 그냥 외국의 소프트웨어들이 갖고 있는 기능들을 우리가 그대로 쓰기에는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 좀 낯선 기능들도 많이 있다. 근데 미국에서는 절대 안 만들어주는데 조직도라든지 이런 거 진짜 미국 제품 없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필요로 해요.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은. 이런 것들에 대한 피처에 있어서의 로컬라이제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사용성 측면에서의 로컬라이제이션도 있어요.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사용해보시면 이모티콘도 스티커가 아니라 이렇게 페이스 이모지잖아요. 근데 그런 감정 표현보다 아시아 유저들은 뭐 라인이 기반이 됐건 카카오가 기반이 됐던 뭐 레비추라든지 뭐 미친 토끼라든지 이런 거 이모티콘 스티커 엄청 쓰시거든요. 스티커로 대화가 하나의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모티콘 같은 것들에 대한 디테일한 어떤 로컬라이제이션이라든지 그리고 모바일 UI UX가 우리는 카톡 라인 이런 거에 익숙한데 뭐 해외 제품들에 대한 모바일 UI UX를 보면 굉장히 이질감이 느껴져서 착 붙질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굉장히 신경 쓰고 있고 그리고 가장 드릴 수 있는 장점이 아까 미국에서 평균적으로 한 기업에서 17개의 사스를 써요 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들이 굉장히 이미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아시아 시장은 아직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좁은 땅덩어리의 높은 인구 밀도와 어떤 코스트가 그래도 뭐 미국의 개발자, 미국의 세일즈 인력보다 아직은 훨씬 베네핏이 있는 것들을 감안하면 실제로 고객 서포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큰 강점이 될 수 있어요. 뭐 하나 고쳐주세요 또는 기술적인 문의를 MS에 넣으면 우리나라 한국 MS도 그냥 영업 조직이거든요. 테크니컬한 이슈에 대한 서포트를 받으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저희는 여기 계신 기업들도 다 하실 수 있겠지만 1대1로 실시간으로 다 아시아 시간권 내 시차 길어야 2시간 나잖아요. 동남아. 그 안에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저희 뭐 커스터머 서포트 부서는 이제 2시간 일찍이나 2시간 늦게 저희 거의 대부분 2시간 일찍이죠. 우리나라가 더 늦으니까. 그래서 쉬프트 근무제 하면서 실시간으로 다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고객 관리 측면에서의 차이점이 있고 비즈니스 모델에서도 그랩이 했던 것처럼 많은 회사들이 크레딧 카드로 US 달러만 결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특히나 동남아, 대만도 저희 아까 100개 넘는 고객들 중에 85%는 와이어 트랜스퍼를 하시거든요. 그다음에 저희가 최근에 말레이시아 법인 설립했는데 말레이시아도 법인카드 만들려니까 뭐 한 1억을 디파짓을 해야 돼요. 그만큼 그 신용사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 자체도 그냥 단지 카드만을 고집하고 달러 결제만 하기보다 현지화에 대한 캐시 매니지먼트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되고 가격 자체도 훨씬 좀 어포더블하게 맞추면서 아시아 회사들이 부담 없이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크게 4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로컬라이제이션을 하고 있죠. 이렇게 했던 결과 이제 대만에서 그 아시는 데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고객들이 있어요. 이런 데 좀 되게 큰 회사고 타이페이 가면은 이제 원오원 빌딩이 제일 유명한데 그 원오원 빌딩 신이지구 안에 이제 많은 스토어들이 있어요. 그 스토어 중에 하나인 뭐 이 메이켄자 액세서리도 그 메인 그 스트릿에 있는 몇 개의 지점들을 갖고 있는 스토어고 이런 분들이 점점 고객으로 쌓이고 레퍼런스가 결국에 저희 힘이 되더라. 대만에는 저희가 이제 이런 고객들을 갖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대만이랑 많이 교류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작년 2018년이었나요? 그 정경련에서 벌써 40 몇 년째 대만하고 한국 대만 비즈니스 교류 이런 걸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데도 대만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렇게 문의하셔가지고 참여할 기회가 있으면은 참여해가지고 대만 이제 정부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고 그래서 저도 그런 것들을 계기를 발전시켜가지고 대만 지사에서 자체적으로 정부 과제, 대만도 이제 그런 스마트 워크라든지 4차 산업 이런 쪽에 대한 정부 과제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또 사업에 대한 기반을 다질 수도 있고 루트를 좀 뚫을 수 있는 길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현지화에 대한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해요. 저희는 뭐 이제 페이스북도 어떤 잔디라는 거 하나에 다 담아내는 게 아니라 그냥 잔디 코리아, 잔디 타이완, 뭐 잔디 재팬 다 따로따로 있고 사실 네이밍은 잔디인데 거의 이제 잘 모르죠. 한국 제품인 걸 거의 잘 모르게 여러 가지 뭐 컨텐츠라든지 실제 이제 현지 둘 다 현지 인력이거든요. 두 분 다 현지 인력이고 저희 지금 여기 세일즈랑 고객 관리 인원인데 현지에 있어서 이제 전시회라든지 이런 것도 좀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제품에 대한 막 여러 가지 디테일한 것을 솔직히 영어 버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걸로 대부분 쓰게 되잖아요. 근데 최소한 그 현지에 대한 고객들을 상대할 때는 굉장히 작은 것까지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하나하나의 요소들에 있어서도 또 IT 용어들이니까 이런 것들이 부자연스럽지 않게 잘 번역이 되고 해석이 될 수 있도록 몇 번의 내부의 어떤 검수 절차라든지 저희가 로컬라이제이션에 대한 언어 측면도 많이 가져가고 있고요. 이렇게 좀 대만 비즈니스는 하고 있어요. 늦게 시작해서 이제 좀 거의 마무리를 해보면 저희가 대만 말고도 좀 하고 있는 동남아라든지 아시아 지역 비즈니스는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고객이 있는 데는 아직은 한국, 대만, 일본이에요. 그래서 대만이 저희 전체 매출의 한 6.2% 정도 나오고 이제 일본이 한 5% 정도. 그래서 해외에서 매출 측면으로 한 11%, 12% 정도 나오고 아직은 한국이 저희가 제일 큰 시장인데요. 베트남에는 저희 올해 하반기에 진짜 얼마 안 됐어요. 좀 시장의 니즈나 이런 걸 보기 위해서 호치민에서 스타트업 휠이라고 한 7년째 제일 큰 스타트업 행사인데 거기 인터내셔널 세션에 저희가 피치 대회 나가서 저희 이번에 1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1등이라는 것도 되게 영광이지만 저희가 기대했던 거는 이제 시장의 존재력을 보고 싶었는데 거기서 좀 많이 확신을 얻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지들 자체가 다 베트남 현지인 분들이었고 평가 항목 중에 좀 크게 차지했던 부분이 현지 진출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봤는데 확실히 베트남이나 이런 시장도 이제 엔터프라이즈에서는 또는 기업들에서는 이제 이런 니즈가 꿈틀대기 시작했구나라고 봐서 저희가 이제 베트남어도 런칭을 하고 베트남 시장도 공략을 시작을 했고요. 올해 6월 달에는 말레이시아에 법인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해외는 동남아를 좀 커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뭐 필테크 회사도 아니고 모회사랑 자회사를 하는 게 달라서 자회사랑 펀드레이징 할 게 아니라서 굳이 많이들 가는 싱가포르보다는 훨씬 여기도 비용 메리트가 있거든요. 싱가포르 절반. 그래서 말레이시아에 저희는 좀 동남아 헤드쿼터를 두고 말레이시아에서 베트남까지 좀 커버하는 말레이시아 이제 막 저희도 시작을 했고요. 아시아를 조금 넓게 봐서 미들이스트, 노스아프리카 지역, 메나 지역도 저희가 UAE를 기반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8월 달에 열렸던, 8월이 아니지, 지지난주에 12월 첫째 주 때 열렸던 그 투자자들이 전 세계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스타트업 배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번에 두바이 프로그램에서 거기서 또 저희가 감사하게 1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중동 시장도 여기는 이제 왓츠앱 시장이고요. 여기도 좀 한번 공략을 천천히 해볼 만하겠다. 여기는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가면서 더 스케일업 할 것들은 위에 세계 국가 이렇게 좀 스케일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저희가 올해 하나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LGCNS랑 의미있게 파트너십도 맺고 공동작업도 하고 있고 지금 하이테크 사업부에서는 도입을 하셔가지고 저희 잔디 뜨고 계시고 CJ의 150명 정도랑 CJ ENM 베트남 컨텐츠 교류하신 CJ ENM 부서도 저희 걸 이제 도입을 하셨고 나머지 이제 다 이제 전사적으로 쓰시는 데들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가 타겟팅하는 거는 어떤 해외에서 개발자를 타겟팅해서 만든 IT 세비한 집단이라기보다는 저희는 좀 더 PC로 치면 윈도우 PC랄까요? 좀 더 범용적인 시장을 많이 협업조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뭐 제조라든지 뭐 유통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이 지금 흩어져 있고 맨날 카톡 쓰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한 그 괴로움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좀 이런 시장으로 나아가고 있는 협업조를 하고 있는 잔디라는 서비스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질문 감사합니다. 네. 아까 개발투자는 정직원분들하고 인턴분들 이런 하셨는데 네. 이런 구성이 어떤 식으로 되는 거예요? 업무 면에 있어서 마케팅 영업 아니면 기술 개발 쪽이라든지 그런 게 어떤 식으로 구성이
저희는 이제 기술 개발은 다 헤드쿼터인 한국에서 하고 있고요. 대만에서는 비즈니스 조직인데 비즈니스 조직이라고 하면 세일즈, 마케팅, 고객 관리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병행을 할 수도 있고 뭐 더 세분화가 되면은 그냥 데디케이티드에서 한 명은 세일즈만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세일즈는 데디케이티드에서 세일즈를 하고 마케팅이랑 고객 관리는 좀 병행해서 업무를 하고 있어요. 뭔가 유지 보수성에 이런 고객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기술적인 걸 한국에서 지원해 주시고 네. 적점의 고객들은 현지에서 지원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품 특성상 유지보수에 대한 소요가 지극히 적긴 해요. 그리고 유지보수를 하긴 하지만 그게 이제 고객사가 원하는 시간과 타이밍에 하기보다는 저희는 그냥 하나의 앱처럼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저희의 프로덕트 로드맵에 들어와 있고 언제쯤 업데이트 됩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정도라서 기술적인 거는 뭐 딱히 어떤 특정 시점에 뭐 장애 대응이 아닌 이상에는 한국에서 대부분 이제 기본 부분을 커버가 가능해서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해주고 그분들이 친절하게 뭐 영어로 물어봐 주진 않으니까 현지 인력들을 통해서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지난주로 이제 사실 대만이 오랫동안 노력을 하고 있는 시장인데요. 가장 큰 차이, 고민이 되는 게 그 가격적인 마켓플레이스가 거기서 생각하는 거랑 저희가 뭐 한국, 뭐 다른 동남아 지역에서 생각하는 그 갭이 엄청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사실 그 협업질이라는 게 메시징 솔루션이라고 생각한다면 무료라는 생각을 고객사들이 많이 생각할 텐데 그 유료로 전환을 할 수 있는 키포인트는 전략이나 마케팅이나 그런 것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뭐 사실 그 북미권 중심의 외산 솔루션들이 그냥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판매하면 사실 고객분들이 할인받을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불 용의가 예전에는 거의 없었고 이제서야 조금씩 뭐 좀 생기고 있고 이제 좀 돈 내야지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대만 포함해서 동남아는 지불 용의가 아직도 제가 봤을 때 되게 낮아요. 되게 낮은데 이제 저희는 이제 서비스 특성이 그래도 회사에서 써보면 그냥 단순 메시징 솔루션은 아니구나라는 거를 일단 깨달았다는 걸 전제를 하면 그래도 이제 가격적인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저희가 장점은 그럴 때 좀 순차적으로 쓰시면서 그러면 돈을 더 지불할 수 있도록 프라이싱을 좀 해드려요. 그래서 처음부터 정가를 뭐 다 내는 게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뭐 1차 연도에 좀 어느 정도 할인을 해드리면서 정말 이게 서비스 만족도가 있고 업무의 효용이 느껴지고 효율성이 있으면 대신에 저희가 차년도 결제할 때는 이렇게 더 정가 기준으로 좀 더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는 좀 베네핏을 많이 드리고 있긴 해요.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프라이스 스킴이 국내하고 해외하고 가격 테이블 자체가 갭이 뭐 크게 나서 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의 이제 국내에서 하는 가격하고 똑같이 하지만 단지 이제 프로모션을 템포러리하게 어떤 일정 피리어드 프로모션을 가지고 이제 시장을 접근하는 건지 후자고요. 프라이싱은 다 동일한데 원 단위까지는 안 맞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그냥 달러로 걸어놓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는 KRW로, 대만에서는 뉴타이원 달러로, 일본에서는 엔화로 이렇게 아예 다 프라이싱을 정해놔가지고 그게 뭐 한 4년 전 시점의 환율 기준으로 제가 정한 거니까 그리고 뒷자리가 막 1, 2, 3 뭐 이렇게 떨어진 이상하니까 그냥 뭐 0 처리하거나 9 처리를 해서 원 단위까지는 안 맞는데 기본적으로 한국에 갖고 있는 스킴의 정가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프로모션율이 한국보다 좀 더 큰 그러면 이제 프로모션 룰에서 이제 정가 기준으로 넘어온 곳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은 이제 뭐 그 가격에 대해서 이제 밀어내거나 하는 그런 게 강한가요? 아니면 그냥 프로모션 했으니까 뭐 얘네가 정한 그 글로벌 스탠다드 프라이스로 가도 뭐 문제 없다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죠. 받아들이시긴 해요. 받아들이시긴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좀 옛날 모습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받아는 드리고 계약을 했는데 뭐 우리나라 뭐 바로바로 이제 돈 내거든요. 근데 막 한 3달 있다 내고 막 이런 경우도 좀 있고 대만만 해도 아직도 좀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저희 이제 직원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막 여기 돈 안 낸다 그러는데 근데 좀 저희도 처음에는 되게 잃는 것 같지만 정책적으로 그런 거는 좀 강하게 그냥 끊으면 돈 내시는 것 같아요. 그냥 돈 안 내면 그냥 서비스
다운그레이드 시키고, 예. 그냥 그렇게 해서 시장도 학습을 시켜주는 것도 하나의 작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가 기준으로 가고, 이제 정가로 왔을 때 이미 충분히 인지를 시켜드리기 때문에 또 그때 가서 반발을 못 하시는데, 또 돈을 뭐 너무 늦게 낸다 이러면은 그냥 또 제재를 가하고 이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가격적으로 베네핏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마케팅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떤 마케팅,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어떤 거에 좀 더 집중을 하셨는지 대만 시장에 대해서. 대만이 크게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온라인 마케팅, 오프라인 마케팅 하고 있는데 돈을 쓰는 비중으로 보면 오프라인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액션으로 보면 온라인 액션이 훨씬 빈도수는 높아요. 온라인이 훨씬 비용 효과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오프라인은 전시회를 참가한다고 해도 뭐 부스비도 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한 번에 포스터가 많이 드는데, 그래서 사실 액션으로 보면 저희는 온라인 마케팅 좀 더 집중하고 있고요. 금액으로 보면 오프라인에 조금 더 쓰고 있는데, 온라인 마케팅이 대만에서 조금 어웨어니스를 높이기에 좋은 거는, 예를 들어 같은 컨텐츠를 올려도 뭐 페이스북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좀 좋아요 누르는 거 보수적이거든요. 대만은 훨씬 더 많이 바이럴은 돼요. 네. 근데 문제는 그 컨버전이 우리나라보다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뭐 좋아요 숫자는 10배 차이 나는데 그냥 진짜 유저가 되는 확률은 한국이 더 높은 좀 그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제가 느꼈을 때는. 하지만 저는 그게 어웨어니스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온라인 쪽에 하고 있고, 온라인 쪽에서 뭐 구체적으로는 저희는 주로 이제 컨텐츠 마케팅 많이 해요. 단지 잔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보다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 있는 게 결국에 이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일할 건지, 스마트 워크 어떻게 할 건지, 리모트 워크에 대한 생각은 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많은 소개를 하면서 그 와중에 자연스럽게 현지 기업들이랑 좀 콜라보레이션 많이 하고요. 현지에서도 이제 그런 쪽에 하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랑 콜라보레이션해서 온라인 마케팅 하고 있고, 오프라인은 우리나라도 이제 그 소프트웨어 시장 전시회 이제 여기에 정도 대충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잖아요. 1년에 뭐뭐뭐 있다. 그 중에 효과적인 거 딱 뭐뭐뭐다 있잖아요. 대만은 이제 그거보다 더 절반이니까 한 1년 정도 해보면 다 머리에 들어오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서비스랑 궁합이 잘 맞는 행사들, 뭐 퓨처 커머스라든지 11월에 뭐 미타이페이라든지 딱 이런 데 몇 개 딱 선점해가지고 그런 데는 좀 과감하게 투자해서 좀 많이 알리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프로모션을 통해서 일단 진입 장벽을 좀 낮춰주셨잖아요. 할인을. 네. 그게 나중에 이제 정가식으로 간다고 하셨는데 그런 율이 좀 많이 되는지 처음에 그렇게 진입되면 돈을 더 내기는 좀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네. 입장에서. 얼마나 정가를 다시 간다고 하는 그런 퍼센테이지가 있는지. 저희가 이제 저희 쪽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넷 달러 리텐션인데요. 1년 전에 A라는 고객이 100만 원어치를 계약했으면 2년차 왔을 때 얼마치를 계약하느냐인데 저희가 그 달러 리텐션이 한 120% 나오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과금 정책이 저희는 인원당 과금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프로모션이 줄어들어서 내가 작년에는 10만 원 냈지만 올해는 20만 원 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 회사의 인원이 늘어나는 거죠. 네. 회사가 보통은 조금 인력이 늘어나거든요. 유지되거나 늘어나지 뭐 인력이 감축되기 시작하는 회사들은 조금 이제 상황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들 보면은 인력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1년 뒤에 되돌아오는 고객들을 보면 보통 한 120% 정도, 한 20% 정도 좀 상승된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로컬라이제이션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만한 이런 게 필요하다, 저만한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그 리서치는 어떻게 하시면서? 한 가지 루트로만 보진 않고요. 세 가지 루트로 봐요. 네, 세 가지 루트로 보는데, 첫 번째는 지금 무료 버전이든 유료 버전이든 잔디를 쓰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저희 거에 대한 제품에 대한 효용이나 이런 걸 제일 잘 아는 사람들, 현재 쓰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VOC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잠재 고객인데, 우리는 이런 거 있으면 쓸 것 같아. 뭐 이렇게 세일즈 가면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직 쓰고 있진 않지만, 그냥 난 이럴 것 같아 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사실 세 번째 비중이 제일 높은데, 저희 내부적으로 고민하는 우리 내부 보이스, 네. 우리 협업들이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라고 저희가 자체 리서치 하는 부분,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기능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네. 내부적인 부분에 고민에 있어서 네. 좀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좀 전략이나 노하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기준점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가 어떤 스테이지마다 그 기준점은 좀 달라질 수 있더라도 적어도 뭐 올해 의사결정은 1, 2, 3번의 축에 적합한지 보고 이거에 대해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플함에 대한 것들을 저희는 하나의 큰 기준으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타겟 유저가 조금 비즈니스를 하면서 바뀌었어요. 저희가 초기에 할 때는 예를 들면 지금 잔디라는 서비스는 뭐 한 500명 이하의 회사에서 지금 이 시간 즉시 도입해서 사용하는데 아무 무리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전에는 그런 어떤 중견기업까지 좀 일부 포함되는 SMB들이 필요로 하는 펑션과 사용성에 굉장히 집중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조금 저희 커스터머들이 뭐 우리 CNS도 그렇고 CJ도 그렇고 뭐 아오홈 뭐 이런 데들도 이제 저희 고객이 되면서 큰 기업들이 원하는 형태가 조금 더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게 관리자 측면이 됐건, 뭐 계정에 대한 SSO 인티그레이션이 됐건.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올해는 라지 코퍼레이션들이 원하는 어떤 기능들에 대한 것들의 소요가 좀 더 우선순위가 높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좀 정해놓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